국민의힘에서 지금 헌재 이제 재판관 에이, 그 임명 말도 안 되는 과정에서 소리예요. 국회 추천 이제 3명에 대해 한덕수 대행이 지금 임명할 수 없다. 이런 얘기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부터 계속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도 검사 출신 아닌가요? 맞습니다. 검사 출신. 검사 출신들은 헌법을 진짜 몰라요. 정말 무식하고. 여기 나서 이런 말하면 죄송합니다. 다른 잘 알고 계시는 분께 너무 미안하지만 권성동 대체로. 원내대표는 예.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거짓말치고 꼼수를 부리는 게 싫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그 추경호 원내대표 있을 당시에 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조한창, 마은타, 그다음에 정계선이 3명의 후보를 올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사실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당연히 3명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한 거니까 무조건 했는데 이렇게 말을 해놓고 또 같은 검사 출신인 주진우 의원이 햇소리를 하니까 또 이제 이번에 탄핵되고 난 다음에 예.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 뭐 저기 뭐야 총리 예. 한 총리는 예.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서 임명권이 없다는데 햇소리를 하는데 헌법 공부한 사람 조금만 공부한 사람 누구야 그래도 물어보세요. 특히 네. 이번에 헌법 학자들한테 또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한국일보에서?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는 국회가 추천한 사람들이고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서명만 한 형식적인 사람인데 그렇죠. 그 사람이 무슨 권한으로 그거를 거부해 말이 안 돼. 이제 이런 얘기를 당연히 했고요.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처럼 대통령이 임명해야 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면 임명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의 박관철. 권한을 네. 적극적으로 하는 게 되니까. 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박한철 수장을 그만두는 그 와중에 뒤에 사람을 임명해야 되냐 마냐가 말이 많았지만 네. 그때 민주당도 당연히 반대했죠. 왜냐하면 대통령 출신 몫으로 남아있는 사람을 네가 지금 대통령도 아닌데 함부로 하면 안 되지 그렇죠. 않냐. 예. 그건 당연한 거였고 대신에 대신에 이제 이선혜 재판관을 그 당시에 임명을 했는데 이선혜 재판관은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사람이고 양승태. 대법원장이 추천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다 그냥 사인만 해주면 되니까 실질적으로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거였고 지금하고 사정이 다르죠. 더 중요한 거 실제 국무총리를 대통령 직무 권한 대행으로 만든 이유는 대통령이 없다는 걸 빌미로 국정이 마비되는 걸 막기 위해서고 실제 그런 식의 소극적 행동은 하라는 얘기예요.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죠. 그냥 하라는 의미로 그걸 만들어 놓은 건데 권한대행이죠. 그 일을 하라고 해놨는데 네. 그 일을 하지 말라 그러는 무식한 발언이 어디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기가 무식해서라기보다 네. 알면서도 일부러 좀 꼼수 부리는 거라. 알면서 꼼수. 예, 그건 정말 그건 저는 200% 확신합니다. 왜 그래요? 왜 알면서 이렇게 꼼수를 부리고 있을까요? 왜 알면서 물어봐요. 저도 알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옹이하겠다는 이유로 이름으로 혹은 본인의 열망으로 또 이제 보수들이 결집하겠다는 생각으로 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항의 표시를 이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 그렇게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 중에 막 헌법재판소 재판관 6명이 그러면 니네끼리 심리해가지고 결정해라. 그 중에 한 명은 반대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거고.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기로는 정영식 재판관이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아유 정영식 재판관이 진짜 특이한 사람이죠. 그 사람은 한명숙 그 전 총리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나온 거 자기가 막 유죄 만들어 버리고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는 네. 5년 나왔던 걸 2년 반으로 해서 집행유예 깎아줘 버리고 그때 논리도 사실은 없었어요. 근데 뭐 법조계에서는 그 사람을 뭐 하얀 신선이라고 부른다는 등 뭐 원리 원칙주의자라는 등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등 네. 또 중앙일보가 어저께 또 그렇게 막 칭송 기사 썼던데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또 그러면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다 막 세게 때리고 무죄 나온 것도 막 하고 그러잖아요. 한 총리 것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는 이분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데 또 인사청문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는 했어요.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에게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건의는 하겠다 이딴 말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좀 되긴 했지만 대통령 이제 임명을 한 그런 대통령에 정영식 대해서. 재판관. 근데 네. 그 말을 사실 믿을 수도 없고 네. 좀 위험하긴 하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 있는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그래서 빨리 9명이 만들어져서 9명 중에 6명이 인용할 수 있도록 3명은 다른 의견을 가지더라도 네.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게 저는 맞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이제 6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고 싶은 국민의힘. 그렇죠. 그래서 6명 중에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이거는 네. 또 이제 기각하카 되면서 직무정지가 풀리면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 정말 자리에 올수 대한민국 있다. 더 미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아비규환이 될 것 같고. 예. 근데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에서의 그 주심일의 역할이 이렇게 크지는 않고, 네. 그러니까 6명 중에
만약에 5명만 찬성하고 1명이 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6명. 막을 수 쉽다. 있을 것처럼 말을 하긴 해요. 그래요? 예, 만장일치로 예, 이제 만장일치로 할수 있다. 탄핵이 될 거라는 식으로 말은 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렇게 6명이 있다고 해서요. 네. 그들이 그냥 다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재판 연구관들이 판단을 해요. 재판 연구관들이 이제 한 재판관 옆 밑에 쫙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먼저 법리, 논리, 그다음에 뭐가 문제인지를 다 정리를 해가지고 양쪽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실제 의견들을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쓰는데 주심이 정영식 씨가 초안을 작성을 하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미선이라고 하는 수명법관이 있는데 네. 이제 그분이 증인들의 증언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리하는 또 자기 일정 부분 역할이 있어요. 네. 근데 이미선 씨도 좀 진보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은 사실은 제가 그냥 듣기로는 정영식 씨를 포함해서 전부 다 대통령이 미쳤다 이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그리고 대통령 이 정도는 탄핵감이다라고 생각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물론 이제 정영식 재판관은 지금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지는 않고 서영도 저기 있지만 진실화에 가 있던데 지금 보니까. 진실화 그러니까 위원장. 그러니까 그 처형의 행동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 와이프의 동생이 그러니까 자기 와이프 언니가 이제 언니, 박산영이잖아요. 예. 자기 와이프의 이종 사촌이 또 김진태잖아요. 김진태 강원도지사예요. 예. 근데 어렸을 때 예. 자기 와이프가 어렸을 때 그 와이프하고 박선영 씨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빠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군인이었는데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 엄마랑 그러니까 이모겠죠 이제 엄마랑 같이 서 그 김진태 씨네 집에 가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제 살면서 좀 정이 많이 들고 서로 좀 친하게 지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김진태 도지사가 현실적으로 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많은 그 집안 식구들의 성향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다 좀 보수적인 보수적, 성향이고 좀 예, 약간 느낌. 꼴 뭐 이런 느낌이 좀 나잖아요. 네. 그런 데다가 그 아들들도 둘 다 지금 다 변호사고 한 명은 사법시험 받고 한 명은 로스쿨 다녀서 이제 됐고 남편도 전 대법관이거든요. 민일령 전 대법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법조 집안들이라서 그렇네요. 이 법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 좀 약간 그래도 내 법리적 지식으로 좀 양심껏 해야지 또 하는 생각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정영식이 좀 위험하긴 한데 저는 정영식이 그렇다고 무슨 다 죽어가는 윤석열에게 충성해가지고 자기까지 완전히 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이 물론 2023년 그러니까 작년 12월에 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탄핵을 염두에 두고 혹은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질까 걱정이 돼서 윤석열이 박아놓은 사람이 이거는 맞는데 또 정영식이 그렇게 또 막 무조건 시킨 대로 한 사람은 아니고 이제 힘이 누구에게 있냐를 잘 보고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좀 까리까리하지만 그렇게 막 완벽하게 이 사람이 또 대통령만 옹호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그래도 다 사람을 못 믿으니까 3명은 빨리 임명하는 게 맞습니다. 네. 일단 6명으로 가는 건 안 되고 3명 임명해야 아 그럼요. 되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뭐 단독 인사청문회까지 염두에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맞습니다. 권성동 대표랑 곽선혜 대표가 만나는 자리 저희도 이제 싸우고 난리 났죠. 했는데 살벌하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 사실 교회 오빠기 때문에 그냥 온화한 그런 분인데 어제 표정이 무서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아니, 표정이. 박찬대 원내대표는 무슨 정말 제가 그때 국감 가가지고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화가 날 텐데도 화도 안 내고 어떻게 저렇게 신사처럼 좋은 말만 하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자기네 편에 있는 야당에 대해서는 박절하고 저쪽 여당의 의원들 얘기만 다 들어주나 이렇게 예. 할 정도로 사실은 이제 배려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고성이 오고 갈 정도였다면 사실은 상당히 네. 상대방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요. 자, 이제 권성동 대표를 상대되는 민주당 또 오늘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권성동 대표 만나더라고요. 권 대표가 이제 예방하는 자리인데 어쨌든 또 어떤 게 오고 갈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한덕수 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얘기도 있고 또 지금 내란 특검하고 김건희 특검법 이것은 이제 1월 1일까지 네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설마 이것도 거부권 행사할까? 이런 국민들의 설마는 마음 바라보고 있지만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예. 미친 소리죠. 왜냐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헌법이래.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그러니까 네. 우리 국민들이 뽑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본인은 지난 대통령이 그 자리에 앉혀준 사람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선출된 권력이 정해놓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뒤집어 아니
선출된 대통령도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만들어낸 법을 거부하기에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그렇죠. 선출되지 않고 우연하게 그 자리에서 사인만 하라고 앉혀놓은 그 형식적인 사람이 네.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놓은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적극적 행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적극적인 행사를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놓은 게 아니고 국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소극적으로만 행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뭘 막 새로 만들어내거나 하지 말아라. 이게 그동안에 헌법에서 계속 얘기되어 왔던 것들인데 네. 그것을 지금 여당이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 국민의힘이 사실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쨌든 너 이거 반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계속 푸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당이 국민의힘이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근데 바보도 아니고 그런 말에 오케이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네. 결국 이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고 실제 계엄 때문에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 걸 다 뻔히 보였는데 그럼 한덕수 총리는 그러면 탄핵에 반대하는 겁니까 자기가? 그러면 윤석열이 잘했다는 겁니까? 또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안 올라간 것 중에 상당수가 25건의 거부권 남발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지금 김건희 특검, 또 내란 특검 이 그러니까요. 두 가지 특검은요. 당연히 대통령이 잘못했다는 거를 직격하고 있는 그런 특검인데 그거를 만약에 한덕수가 못하게 한다? 그러면 한덕수 자체는 부역자밖에 안 되는 거죠. 이런 내란죄에. 그리고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무대행을 탄핵할 아예 명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고 저는 그런 사고방식 자체가 와 진짜 이 사람이 네. 스스로 죄를 부르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것도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면은 아니 권한대행이라고 헌재 재판관 임명 못하게 한다 여당의 그 네네. 논리 아닙니까? 네. 그럼 거부권 행사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수지 일관하지 않고 수미 예. 일관하지 않고 자기네가 이럴 때는 이거 갖다 쓰고 저럴 땐 저거 갖다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지금. 그래요. 이 거부권 행사 못할 것이다 하면은 뭐 진짜 바로 탄핵이다. 이렇게 당연히 말씀해 탄핵시켜야죠. 주셨는데. 이건 제가 앞장설 겁니다. 만약에 한덕수 네. 권한대행이 예. 자기 주제를 망각하고 음. 자기 신분과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네. 아 내가 대통령 됐으니까 대통령 노릇 한번 해봐. 내가 왕 노릇 한번 해보고 싶어. 이러면서 국민의힘의 우쭈쭈를 받아가지고 예. 제가 마치 진짜 대통령 된 줄 알고 거부권 행사를 한다? 절대 안 된다. 저는 그러면 끝까지 제가 싸워서 한덕수 예. 총리에 대해서 소송도 걸고 네. 탄핵 제가 변호인단으로 들어가서 정말 앞장설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네. 예. 단호한 모습을 우리 노영 변호사가 보여주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예. 제가 또 이렇게 단호하면 안 되는데. 알았어요. 예. 예. 아니 저는 좀 어이가 없고 예.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판단 능력이 떨어질 수 있을까? 이 생각해요. 그래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권성동 그러니까 여당의 행태도 그렇지만 지금 이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고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국민들 가만히 있을 수 아유, 없을 그럼요. 겁니다. 우리 그럼 대한민국 진짜 난리 확실하죠. 나는 거고요.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되고 경제도 회복도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네. 무슨 햇소리들을 지금 하고 창피하긴 한 줄도 모르고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음. 사실 이번에 한덕수니 탄핵시키려고 민주당에서 했다가 그렇죠. 일단 한번 기회를 더 준 거잖아요. 왜냐면 권한대행. 한 총리까지 예. 없어지게 되면 또 권한대행이 또 넘어가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렇죠. 그걸 망각하고 국민들이 자기에게 기회 줬다는 걸 잊어버리고 네. 여당의 칼춤에 계속 놀아나고 있고 거기에 부안해동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렇게 정치 오래 한 사람이 판단을 그렇게 못합니까? 네. 말도 안 되는 거고 저는 한덕수 총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한덕수 총리는 물론 어리석긴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내놓고 드러내고 잘난 척하는 데는 어리석어도 괜찮은데 네. 실제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망가진다는 것까지 이 사람이 받아들일 사람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되겠고요. 아 그럼요. 이런- 계속 얘기를 해줘야 예, 됩니다. 여론이 어떤지는 계속 우리가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